안녕하세요. 부텐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하게 방송 잘 하고 있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관련되어서 시리즈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적인 확인사항 중에서 동그라미 2항 권리관계와 관련되어서 등기 사항 전부 정면서를 보고 권리관계를 어떻게 기재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확인 설명서 양식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권리관계에 관해서 등기부 기재사항을 보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 해서 등기부 갑구에 나오는 사항과 소유권 이해사항이라고 해서 등기부 을구에 나오는 사항을 어떻게 여기 기재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기재사항과 관련되어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에 의해 관한 사항,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등기부 갑구와 을구에 있는 사항을 등기 접수 연월일에 맞춰서 기재된 내용을 등기부를 보고 그대로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등기부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갑구입니다. 등기부 갑구에 소유권 이전 등기되어 있는 사항은 등기 접수일로 보고 기재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등기 원행일로 보고 기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의 예시는 법률 행위라고 해서 민법 186조에 의해서 매매라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거래가 일어났기 때문에 등기 접수일이 효력 발생일이기 때문에 등기 기록사항에는 2009년 3월 18일 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고 홍길동의 주소는 이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등기 갑구에 이렇게 가압류라고 등기가 되어 있으면 가압류를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 접수일과 함께 청구 금액도 함께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 등기부 갑구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고 혹시 다른 등기가 있으면 그러한 내용도 똑같이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칸이 부족하게 되면 별지 첨부라고 해서 다른 종이에 기재하셔서 확인 설명서와 간인하고 첨부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물 등기부에도 관련된 사항이 똑같이 기재되어 있으면 해당 칸에 상동 또는 위와 같음이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등기부 갑구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소유자가 홍길동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혹시 매도 의뢰인이나 임대 의뢰인이 와서 신분증을 제시했는데 홍길동이 아니고 홍차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나머지 주민번호는 동일하더라. 그러면 이름이 바뀐 거죠. 그러면 이름이 바뀐 원인에 대한 문서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겸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겸행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문 등을 받아서서 그 내용을 확인 설명하시고 그 판결문 등을 복사해서 사본은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또 소유권 이전 등기하신 홍길동이라는 사람 이름하고 인적사항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주소하고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신분증에 있는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 설명서를 기재하실 때 주소 이 칸에 나와 있는 이 주소를 쓰는 것이냐 신분증에 있는 주소를 쓰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데 이거 꼭 반드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에 권리관계에 나와 있는 등기부 기재사항에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주소지는 신분증에 나와 있는 주소가 아니고 등기부에 나와 있는 주소를 그대로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분증에 있는 주소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확인 설명서 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매도인, 임대 의뢰인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한 주소를 쓰는 칸이 있는데 신분증에 나와 있는 주소하고 등기부에 나와 있는 주소가 틀리다면 신분증에 나와 있는 주소는 여기에 기재하시는 겁니다. 등기부에 나와 있는 매도 임대일의 주소와 현재 매도 임대 의뢰인의 신분증상에 나와 있는 주소가 상이하게 되면 여기 그러한 사항들을 기재를 해주시고 그러한 의뢰인의 주소가 쭉 변동된 내용이 나와 있는 주민등록 초본을 하나 발급받아 오시게 하셔서 그 내용을 보고 확인 설명을 하시고 그 주민등록 초본은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인 설명을 작성하셔서 그 내용에 함께 첨부해서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잔금을 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실 때 똑같이 아까 받았던 문서인 매도인의 이전되어 있는 주민등록이 다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이 똑같이 매매한 계약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만 등기가 됩니다. 이때 등기를 신청하실 때
등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매도인의 주소에 대한 경정 등기를 함께 하셔서 소유권 등기를 완성시키면 됩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의 등기는 현재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당시에 등기부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항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해당 사항란에다가 기재를 하시게 됩니다. 등기부 을구에요. 소유권 이해에 관한 사항의 등기라고 건의당 등기가 가장 대표적인 권리인데, 건의당 등기가 권리가 발생하는 등기 접수일, 그리고 채권 최고액, 그리고 건의당 권리자에 대한 사항을 확인 설명서에 해당 칸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을구에 건의당권 등기, 등기 접수일, 금액, 그리고 건의당 권리자라고 기록했고요. 아래의 내용과 똑같이 토지 등기부에도 같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상동 또는 위와 같음이라 기재하시면 되고, 토지에 있는데 건축물에는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등기부 을구에 건전당의 등기 말고 전세권의 등기가 기재가 되어 있다면 등기 접수일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전세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존소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권리자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권리를 취득한 범위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러한 범위도 함께 기재해 주시면 되고, 아무래도 해당 칸에 다 기재를 못하니까 별지 첨부라고 기재하시고 첨부하셔도 되고, 아까 제가 앞전에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및 확인 설명이라고 해서 등기부를 차라리 거기 별첨을 붙이고 이러한 사항을 확인 설명해서 표시해서 첨부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주택 임차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 또는 등기부에 상가 임차권이라고 권리가 기재되어 있더라, 그러면 이러한 권리의 등기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 접수일날 권리가 취득되는 것이 아니고 기타 사항란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고 권리 취득일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김임차씨가 주민등록한 날짜하고 점유하신 날짜하고 확정일자 날짜 받은 날짜를 보시게 되면 이분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날짜는 분명히 2월 3일날 0시에 대항력이라는 걸 취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날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지만 대항력이 뒤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 받는 순서인 우선변제권도 이날 발생하시는데 연도가 2015년도인 것이죠. 2017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꼭 개념을 잡고 계시고 이러한 사항을 확인 설명서에다가 함께 기재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등기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 설명서에 권리관계에 해당 란에다가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중개대상물이 집합 건물이면 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도 함께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소유권 대지권이고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이 보면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해서 토지 등기부 을구 11번에 구분 지상권 설정 등기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를 발급받으셔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 설명하셔야 되고, 이러한 내용을 똑같이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어디에 기재를 하냐 그러면 토지 등기와 관련되어서 집합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에 토지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면 소유권의 권리사항에 토지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 란에다 기재를 합니다. 이렇게 토지 별도 등기 있음이라 기재하시고 토지 등기부를 발급받으셔서 등기되어 있는 등기 접수일 그리고 구분지상권의 권리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번에 살펴보셨던 주택 임차권에 관한 등기는 토지 등기부에는 기재가 없고요. 건물 등기부에만 기재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현재 상호 약간 차이가 나죠. 여기 있는 내용이 그대로 지금 와 있고요. 여기는 있지만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만 있는 내용이 있죠. 주택 임차권이라고 해서 앞서 보신 내용을 똑같이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권리관계와 관련되어서 마지막 민간 임대 등록 여부라고 해서 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인데 해당 칸에다가 체크를 표시하시게 되는데 관련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공공지원, 장기 일반, 단기 임대되어 있는데 공공과 장기는 8년짜리고 단기 임대는 4년짜리입니다. 앞에 여기 왜 공공이 말이 붙었냐면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거나 용적률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서 이 아파트, 즉
공공의 지원을 받아서 임대주택이 되었기 때문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 붙었는데 어쨌든 민간 정부께 아니고 일반 국민들 걸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지원을 받았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고 안 붙고가 차이가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정보 체계에 접속해서 확인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확인을 해서 관련표에다가 체크 표시를 하셔야 되고 권리 의무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세 개 중에 공공 그리고 장기 단기냐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물어보시고 임대인 얘기를 듣고 거기에 체크하시면 되는데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등록할 때 본인이 어떤 걸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체크를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임대사업 등록하신 분은 본인이 어떤 임대사업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항을 물어보시고 거기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관련 사항을 확인 설명을 하라는데 어떤 걸 설명해야 되니까 정액 청구는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1년에 한 번밖에 안 된다. 그리고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속해서 살고 싶다고 재계약을 하기 청구하게 되면 재계약에 대해서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고 그리고 임대 기간 동안 계약을 없었던 일로 합시다. 계약을 깨십시다. 그래서 해지 등을 임대인이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텐토와 함께 확인 설명서 작성과 관련되어서 이항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기재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